자,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볼까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최고위원들 오는 12월 3일까지는 다 사퇴를 해야 합니다. 선거법상. 자, 최고위원 줄줄이 이렇게 사퇴를 하고 자리를 비우게 되면 과반 이상이 만약에 자리를 비우면 민주당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수현 대변인은 비대위 전환 가능성은 절대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방선거 출마 등의 사정으로 사퇴가 의사를 가지고 있는 최고위원님들이 5명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대위로 전환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책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모두 9명입니다. 이 가운데 최대 6명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 인물들인데 5명 이상이 이제 사퇴를 하면 절반이 넘어가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부분 나갈 것 같은 사람들 뿐이에요. 전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박수현 대변인께서 아니, 누가 봐도 다 출마할 걸로 지금 한 번씩은 다 거론됐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래도 뭐 유력한 정치인들이 최고위원까지 가는 것이고요. 네. 최고위원에 갔으면 또 이런 광역단체장 후보로서 거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저는 하마평에는 저렇게 6명까지 오를 수 있죠. 다만 지금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6명이 줄줄이 다 나가버리게 되면 지도부가 붕괴됩니다. 그러면 비대위로 전환돼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그럼 이른바 소는 누가 키우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그쵸.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경기지사 후보군만 3분이시잖아요. 근데 현역 경기도지사도 민주당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지사에 나가겠다고 3명의 지도부가 다 줄줄이 사퇴를 한다? 전 이거에 대한 내부적 비판이 분명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위원직을 맡으려고 한 것이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가기 위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발판이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지도부 내에서의 저는 교통정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자체 붕괴시키는 건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 6명의 한마평에 오른 분들 중에 저는 지도부가 유지될 수 있는 규모만 아마 출마를 최종 하게 되실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가지는 않겠죠. 설마. 지금 상황인 만큼. 일단 정청래 대표가 이 지도부 운영을 어떻게 꾸려갈지 그리고 어떻게 설득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에 이어서 국민의힘도요. 지금 당심을 매우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1인 1표제로 시끌시끌 했었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인 경선 투표 비중을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당원을 70%로 늘리고 국민 여론조사를 30%로 줄이자. 그러니까 결국엔 경선 룰을 또 고치자라는 얘기로 시끌시끌합니다. 무너지는 체제를 지키는 것, 보수정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경선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해 왔고 당원들의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아스팔트 세력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쓰러져 가는데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 속으로 더욱 파고들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처럼 개딸 당이 될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바꾸자는 경선 룰이 당원 70%, 국민 여론 30%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나가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강성 일변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원 70%로 바꾸자는 소리는 그 강성 위주를 그냥 밀고 가겠다는 걸로 해석이 돼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중도 확장, 이 영역 확장은 힘들어지는 걸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기획단에서는 70대 30으로 할 것을 제안을 했지만 아직 당에서는 완전히 정리가 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오히려 저희 당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100% 여론조사,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는 것이 민심에 더 다가가는 것이다. 민심을 이기는 당심이 없다라는 것을 본인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조차 의원들조차 이 70대 30이라는 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분위기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진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사실상 맞닿아 있는 것이 다음 주에 12월 3일이고 그 무렵에 비상계엄 1년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때가 또 장동혁 대표가 취임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쯤에 어떠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도 더 더불어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강성 지지층들의 도움을 얻어서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네. 또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도 확장적인 모습들을 보인 바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든지 여러 가지로 국민들께서 너희들이 반성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발언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넘어서서 저희 국민의힘이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서 가기 위한 이 방향성,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지도부와 함께 수기를 하고 국민들께 다음 주쯤에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당 대표는 지금 강성 일변도로 계속 달려가고 있고 또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젠 중도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온도차가 있죠. 자, 여기에 내부에서는요.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당 지도부가 비상계엄 1주기가 되는 12월 3일을 전후해서 뭔가 이 공식 사과 메시지는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 그리고 의회 폭거를 계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때입니다. 사과는 이미 우리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과를 했고 내부 분열이 또 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가겠다고 그리고 그 과거의 잘못은 우리가 오롯이 책임지고 가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본심은 저기 있는데 선거 다가오니까 우리한테 표 달라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고착화가 돼버리면 그때 가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 이거 사과를 뭐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또 해. 사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고. 자,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요. 4선 이상 중진들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계엄 1년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이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초선 의원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 메시지 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고요. 나경원 의원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사과 입장을 좀 냈으면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아까 들으신 것처럼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12월 3일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때 가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지, 과연 지방선거를 생각하며 중도층 확장을 위한 장동혁 대표의 결단이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